일단 기부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내란선동과 관련해서는 그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문 대통령을 끌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국가기관의 전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소요를 도모했다 이렇게 본다면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래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집시법 위반은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과 어떤 평온의 질서를 해치지 말도록 돼 있는데 저기서 폭행을 교사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부금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집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부금을 모집을 했는데 기부금법에 보면은 모을 수 있는 주체와 그다음에 사용 용도를 제한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내가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떤 종교의 목적으로 다만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교회 예배라고 할지라도 저 안에서의 선동이라든지 강연 내용은 정치였다면은 그게 사실상 정치 집회였다면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았으니까 기부금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데요. 경찰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단체를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단 하루라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고 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미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개천절 집회 당시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한 단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비행기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이해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나는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조직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었지요. 경찰은 전 목사 등 개천절 집회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 금지를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한기총 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는 총 5번. 전 목사가 응하지 않자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영장까지 검토했습니다. 전 목사는 조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가 경찰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출두를 해줬지만 앞으로 내란 선동 이런 거에 대해서 출두하라는 나 안 없던데.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 비판 집회에서 집시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로 행진하던 참가자들이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고 집회 도중 헌금을 걷는 등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것을 두고 자신은 불법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헌금을 모금해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또 고발당했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범죄단체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씨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총괄 대표인 범국민투쟁본부가 개천절에 열린 집회 과정에서 순구 결사대를 운영했다며 전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준비했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네,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두 분도 함께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같은 교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요. 현재 분위기가 어떻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긴 하죠. 왜냐하면 저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이 하느님과 친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 너 까불면은 뭐 어째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표현을 했네요. 예, 죽는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10계명 중 3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교계에서는 이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과대망상 또는 만용의 극치이다. 참을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성 모독죄라는 게 법전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교단 내에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측면에서는 같은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상당히 좀 반발이 세다 이런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요. 실제 이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어떤 발언 말고도 전광훈 목사가 막말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거 좀 저희가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전광훈 목사가 여러 집회에서 막말이라든지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들을 했는데요. 뭐 6월 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현 문 대통령 간에 깜빵 교대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다든지 그리고 10월에는 대통령에서 끌어내어서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가둬야 된다는 이런 좀 막말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11월 10일과 20일에는 하나님이 문 대통령을 심장마비로 데려갈 것이다. 또는 1948년 건국을 부적하는 경우에는 미국 같았으면 총을 맞아 죽었을 것이다 라는 등 막말과 그다음에 악담 그리고 명예훼손적인 어떤 발언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이거 표현이 저희가 지금 옮기기에도 굉장히 부적절해가지고 옮기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막말들을 전광훈 목사가 그동안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교계에서는 물러나라는 요구가 좀 거세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교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물러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단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또 이게 되고 있는데 저렇게 발언이 워낙에 거세지다 보니까는 고발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경찰에. 일단 기부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내란선동과 관련해서는 그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문 대통령을 끌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국가기관의 전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소요를 도모했다 이렇게 본다면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래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집시법 위반은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과 어떤 평온의 질서를 해치지 말도록 돼 있는데 저기서 폭행을 교사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부금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집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부금을 모집을 했는데 기부금법에 보면은 모을 수 있는 주체와 그다음에 사용 용도를 제한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내가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떤 종교의 목적으로 다만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교회 예배라고 할지라도 저 안에서의 선동이라든지 강연 내용은 정치였다면은 그게 사실상 정치 집회였다면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았으니까 기부금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제 이런저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혐의를 좀 정리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그 혐의 몇 가지를 보니까 내란 선동 혐의는 일단은 차치하고요.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회가 아니라 소위 예배라는 형식상의 명목으로 헌금도 있고 하니 이거 예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발언들은 좀 처음 접한 거라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예배에서 보통 이런 언급 안 하지 않나요? 이걸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목사님께서 사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은 통상적인 목회 활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냥 보통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배경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대통령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 발언을 보면은 다음 내년 총선을 얘기를 하면서 뭐 200석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경북은 어떻고 PK는 어떻고 마치 본인이 정치 평론가가 된 것 마냥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석은 놓칠 수 있지만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까지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총선 전망까지 했다면은 이거를 순수한 기독교 예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일반인들한테 출국 금지 조치 이런 거 잘 안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그렇다면? 일단은 몇 차례에 걸쳐서 소환에 불응한 부분도 있고요.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다음에 벌금이나 이런 것들 내지 않거나 또 한 번씩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해외여행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혹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응을 하면 강제구인, 뭐 체포영장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이렇게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되고 강제로 계속 저렇게 소환에 불응을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있으려면 출국 금지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로 입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체포영장은 경찰에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범죄 혐의 정도가 소명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뭐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판례가 이석기 전 의원 판례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이는 회합이었고 저거는 집회였고 차이는 있어요. 법리적으로 앞으로 뭔가 공방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재판에서 따질 거고 소명에 있어서는 저분이 어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영상에 남아있고 관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추가 좀 더 소환을 해가지고는 혐의 소명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한다면은 강제 구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워낙에 그동안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주제로 다룰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또 이 신성 모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쟁점을 하나 다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과연 지금 그 분께서 하는 어떤 예배라는 형식 이것이 과연 종교 행사냐 아니면 이걸 또한 일각에선 정치 집회라고 또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쟁점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들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있었던 그런 어떤 거리에서의 집회 관련된 그런 어떤 사건들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어떤 집회 시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참민석자들을 부추긴 그런 어떤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폴리스 라인을 지키라고 했고 절대 이제 불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는데 계속 자신에게 그런 혐의를 주면서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런 어떤 조사에 응할 그런 어떤 가치를 별로 못 느꼈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 와가지고 그 10월 3일 있었던 그런 어떤
어떤 상황에서 본인은 절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온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은요, 전 목사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을 아무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받고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 허윤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개천절입니다. 지난 개천절에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는데요. 탈북자들을 포함한 참가자들 일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 40명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게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불법 폭력 시위에 과연 전광훈 목사가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했으면 나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입장이라면 물론 집시법 위반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찰이 좀 들여다보긴 할 텐데 어쨌든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것만 이제 저희가 짚겠습니다. 이런 어떤 언급을 봐서는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수님? 뭐 본인은 뭐 자신의 한 행동은 절대 이 내란을 뭐 목적으로 한 그런 건 아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밝히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한 것이지 전혀 이제 내란을 선동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에게 내란 선동에 관련된 그런 어떤 조사를 받으라 오라고 했다면 아예 그냥 응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혐의 짚어보면서 이게 전에도 저희가 짚었던 내용인데 불법 기부금을 거뒀다. 이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서 아무튼 혐의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처벌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기부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는 종교 집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그건 정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회에서 행한 발언들을 보면 뭐 총선에 대한 발언도 있고요. 현실 정치에 대한 발언도 있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있고요. 종교색을 띄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색을 띄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 집회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 현장에서 찍은 방송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도 있는데 보면 말은 종교 집회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헌금을 내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정치적 집회를 열면서 그 발언을 통해서 사전 신고 없이 돈을 거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기부금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까 폭력 시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전광훈 목사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 혐의 적용도 달라질 것이고 처벌 수준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